안녕하세요. 변호석입니다. 오늘은 연차 휴가의 출근율 산정할 때 소정근로세에서 뭘 제외하고 뭘 결근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의 출근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연차 휴가가 뭔지 그래서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연차 휴가는 다들 아시겠지만 1년 미만은 한 달에 하나,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1년에 대해서 15일의 기본 휴가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서는 가산휴가가 1일씩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휴가를 80% 출근을 충족했을 때 15일이라고 하고요. 가산휴가는 이후 최초 1년 이후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걸 일반적으로 가산휴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기간에 한 달에 하나씩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자라고 해도 출근율을 80%로 채우지 못하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이때도 1개월에 하나씩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80%를 따질 때, 출근율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는 건지 연차 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율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최초 1년이 되는 날은 15일, 두 번째 2년이 되는 날은 15일, 3년, 4년째는 16일, 5년, 6년째는 17일 일어나서 15일 플러스 가산이 1일 붙고 2일 붙고 그래 쭉 가면 21년이 되면 25일이 되고요. 15일에 가산휴가 10일 해서 25일이 되고 이 25일이 연차휴가의 법률상 한도입니다. 그래서 연차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가산은 없고요.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이고요. 그럼 저 80% 출근율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근율은 뭐에 대한 거냐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이에요. 뭐랑 착각하시면 안 되냐면 365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소정근로일수라는 건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소정근로일이고 휴일이든 휴무일 등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이다. 그래서 소정근로일수가 분모, 출근일수가 분자 이거에 대한 비율이 출근율이고요. 이 출근율이 80%가 넘어줘야 1년에 대한 기본휴가 15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요게 80%가 안 된다. 그러면 매 1개월 개근시마다 한 개씩만 발생하는 연차로 바뀝니다. 그래서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대해서 1일만, 1개월 개근에 대해서 1일만 꼭 최초 1년 미만자랑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휴가만 1개월에 1일을 발생을 하고요. 이 기본휴가 15일 자체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가산휴가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1개월에 1일만 발생을 하고 뭐 근속 3년이 됐으면 플러스 1, 근속 5년은 플러스 2 이런 가산휴가 자체가 따라붙지 않고요. 무조건 1개월에 대해서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율이 80%를 충족하느냐가 연차를 계산할 때 첫 번째 요건이고 이 80%를 충족을 했다 그러면 기본휴가 15일에다가 가산휴가 근속에 대해서 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연차가 산정이 되는 거고요. 이 80%가 안 되더라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만근한 달만 1개월에 하루 1일을 부여하는 게 연차휴가의 부여 방식입니다. 출근율에 따른. 그럼 이런 출근율을 산정을 할 때 아까 제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1년을 보면 한 250일 내외가 나오거든요. 근데 소정근로일수 제외를 뭐를 하는 거냐? 소정근로일수 제외하는 게 일단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다 빠지는 거고요. 그 주중에 빨간 날들이 껴있는 게 회사에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걸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월화수목금인 거죠. 일반적인 회사에서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에서는 월화수목금 중에 그 중에서도 또 빨간 날 쉬는 회사가 휴일로 잡은 날은 또 빼내면 그게 소정근로일이에요. 그래서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제외하는 거고요. 일단 소정근로에서 제외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단체에서 정한 약정 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들은 빼낸 날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라고 해서 사용자의 규칙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규칙이에요. 근로자가 신청한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적법한 쟁의 기간. 이런 기간은 일단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는 해줘요. 그 얘기는 분모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외하되 출근율을 따질 때는 소정근로에서 제외하고 그 제외한 날들만 출근했냐 안 했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0일 중에 사용자의 규칙으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이 150일이었다. 그러면 250일에서 150일의 휴업 기간을 뺀 게 분모가 되고요. 그럼 100일만 남겠죠. 그럼 100일 중에 출근한 날, 만약 100일 중에 100일을 다 출근했다. 그럼 해서 100% 출근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연차휴가를 그러면 다 부여하냐? 그게 아니고 제외된 기간만큼만 비례해서 250 중에 150일을 휴업했잖아요. 그럼 이건 100일이 남네요. 그러면 5분의 2만 비례잖아요. 이 250일 중에 100일이니까 5분의 2만 연차휴가를 부여해라. 그래서 만약 정상적으로 다 출근율은 100%가 나왔으니까 기본휴가 15일에다가 3년 차다. 그럼 플러스 1 가산이 붙어서 16일이 될 건데 이 16일을 다 부여하는 게 아니라 비례해서 부여하라는 건 16일 중에 250분에 100일만 출근했잖아요. 소정근로일이 250일이라는 정상적인 소정근로일 중에 이 해당자의 소정근로일은 100일이잖아요. 250분에 100 해서 요것만 연차휴가를 부여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규칙으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행기간. 근데 사실 이거는 많이 있는 현상이 아니라 많이 적용이 안 됐었고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신 분들은 육아휴직도 이렇게 똑같이 계산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1년 동안 6개월의 육아휴직을 썼다면 연차휴가도 반만 부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육아휴직은 여기서 적용을 하지 않고요. 다음에 소개를 시켜드릴 출근한 것을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업무상 제로 인한 휴업, 그리고 산재기간,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예비금, 민방위 이런 날들은 법에서 인정해 준 것들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버리고 아까처럼 비례 계산하면 그래도 근로자 연차휴가에 손해가 가잖아요. 그냥 출근한 것으로 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육아휴직을 180일을 갔어요. 육아휴직을 180일을 갔어요. 그러면 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정상적인 소정근로일이 250일이라고 따지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요거에서 180일을 빼내고 남는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서 70일이 남죠. 70일을 다 출근했다면 이렇게 해서 일단 출근율 따져요. 첫 번째로 100%. 출근율은 100%니까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출근율은 100%를 다 출근율은 충족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본휴가랑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되겠죠. 또 만 3년이 된 근로자라고 치면 기본휴가는 15일에다가 가산휴가는 1일에서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데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신 분들은 이 16일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비례를 따지면 250일 중에 180일이 육아휴직이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70일만 육아휴직이 아니었던 거였잖아요. 16일 곱하기 250분에 원래 정상적인 소정근로일은 250일이었는데 출근한 날은 70일밖에 없으니까 16일 곱하기 250분의 70을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법이 개정돼서 아니다. 이건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신 분들의 얘기고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신 분들은 그냥 출근으로 본다. 그 얘기는 뭐냐? 이거 필요 없다. 그냥 16일을 다 부여해라. 16일을 다 부여해라. 육아휴직 기간을 다 출근한 것으로 보라. 그러면 여기서 180도 아니고 그냥 250이고 분모에도 70일은 실제로 출근 다 했다면 이 180 육아휴직 기간 다 출근한 것으로 봐서 250분에 250이 되는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육아휴직은 이제 다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년을 통으로 육아휴직을 가도 그 1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 그 법 개정 이전에는 1년을 통으로 육아휴직을 갔으면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통으로 육아휴직을 갔으면 연차휴가가 그 해에는 없었던 거였거든요. 빵이니까 비례해서 줄게. 근데 이제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1년을 통으로 육아휴직을 가도 그냥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연차휴가가 16일이든 17일이든 원래 자기 연차가 그대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결근한 것을 볼 수 있는 기간. 아까 분자에서 결근으로 볼 수 있다. 분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저희가 250일이 일반적으로 1년의 소정근로일수예요. 근데 결근으로 볼 수 있는 건 결국 본인의 잘못에 의한 거거든요. 본인이 징계에서 정직을 당했든 직계제외를 당했든 아니면 개인의 사정으로 개인이 원해서 휴직을 신청을 했든 여기에 해당한 기간은 그 출근율을 따질 때 결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원 무급 휴직을 했어요. 본인이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 4개월 정도를 청원 무급 휴직을 했어요. 4개월 정도 하면 소정근로일을 따지면 한 82, 3일, 82일 정도가 통상 나올 거예요. 4개월이면 한 달이 소정근로일이 20일에서 22일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82일은 결근으로 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그럼 소정근로일은 250이라고 치고요. 이 중에 출근율을 따지려면 250일이라는 정상 근무일 중에 82일을 빠졌잖아요. 그럼 이게 출근율이에요. 이게 몇 프로?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80%가 넘어가면 이 결근한 거랑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거고요. 80% 미만이 나와버리면 이 해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기본휴가, 가산휴가 붙는 게 아니라 이 해에 1개월에 대해서 만근한 달만 하나씩 부여하는 게 이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250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80%에서 근방에서 나올 거예요. 70대 75%에서 85% 사이가 나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소정근로일로 해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다 달력보고 따지려면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소정근로일로 계산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365분에 결근한 날로 해서 계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이 분모를 365일 달력의 모든 날을 다 놓고 계산하는 거랑 일반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 75%에서 85% 사이에서 나오는 건 그 360으로 계산하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은 무조건 소정근로일로 따져서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365분에 얼마로 계산하는 건 틀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보면. 근데 그게 그렇게 계산했더니 막 30%, 40% 나오고 90%, 95% 나오면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값은 똑같거든요. 80% 이상이냐 미만이냐는. 근데 근방에서 애매하다 그럼 무조건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좀 귀찮더라도. 그래서 출근율을 따질 때 결근을 따지는 건 반드시 소정근로일을 모수로 해서 따지는 거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연차휴가를 산정을 할 때 출근율 80%라는 거, 이 80%를 따질 때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을 따진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소정근로일수에서 그러면 제외하는 기간이 뭔지, 그다음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뭔지, 그다음에 결근한 것을 보는 뭔지 설명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육아휴직이 2018년 5월 19일 이전에 개시하신 분들은 그 육아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그 기간을 비례해서 부여했는데 바뀌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신 분들은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 다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차가 다 부여된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